대리구매 등 지역 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오락가락한 태도로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익산 폐석산 복구 작업이 행정 대집행 결정에도 관련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주 에코시티 중학교 추가 신설 계획이 교육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단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도했던 군산의 군산사랑 상품권 대리구매 사건 말고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6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농협 직원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1억 2천만 원의 상품권을 대리 구매했다가 최근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10%로 높아 발행 때마다 품귀 현상을 보이자 해당 농협 직원은 지인들로부터 상품권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은 뒤 따로 팔았습니다. 신분증, 신청서 그렇게 해서 미리 다 같이 해가지고 돈이랑 같이 주는 거죠. 매월은 뭐 한 평균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부정 유통은 대리 구매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상품권을 판매하는 12개 시군에서 16건의 상품권 깡이 적발됐습니다.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산 뒤 이를 정가의 현금으로 바꿔 매번 10%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시군은 16곳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1,330만 원의 부당 이익금을 환수했습니다. 상품권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부정 유통된 상품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상품권의 대리구매와 상품권 깡을 막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에서 최대 10%인 지역 상품권의 할인율은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대리 구매나 깡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이익금 환수 말고는 별다른 징계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지류 상품권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늘리라고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첫 민간 전북체육회장 후보 검증을 위해선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체육회가 토론회를 놓고 오락가락했고 그나마 내놓은 규정이라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체육회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처음에는 이들 간의 토론회 개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뒤늦게서야 토론회를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부랴부랴 만든 토론회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후보자들 모두가 합의해야 토론회를 열 수 있다는 단서부터 달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고 B라는 후보는 언변이 좋아서 토론회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데. 전북에서는 4명의 후보자들만 토론회 개최를 찬성하다가 뒤늦게 나머지 1명도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게다가 토론회 주최는 언론사가 보도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지지자를 포함해 일반 시민들은 참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다 보니 다른 시도에서도 토론회가 열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규정을 정밀하게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뒤에 또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선거 당일인 오는 10일 선거인단 34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회만 진행하면 곧바로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 복구 작업이 터덕거리자 환경부와 익산시가 올해부터 복구 작업을 직접 하는 행정 대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대집행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할 관련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복구 작업에 들어간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입니다. 지금까지 옮긴 폐기물은 3,000톤. 복구를 맡은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다 보니 계획한 5만 톤의 6%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환경부와 익산시는 올해 136억 원을 들여 폐기물 8만 톤을 직접 처리하고 비용을 배출업체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전체 예산의 50%를, 나머지 50%는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를 허가한 전국 18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2020년 2월까지 행정 대집행 계획과 영장 통지 절차를 진행해 3월부터 본격 이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련 지자체들은 집행한 예산을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며 예산 책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에다 올리지도 않은 데도 있고 또 저희같이 일단 올렸는데 의원들이 가까운 데가 아니라 대부분도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익산 폐석산 주민들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기 추경 예산에서 이걸 다시 변경을 해서 국비지방비 7대3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로 일원화해서 집행을 해야만 이게 실제로 올해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 비협조에 폐석산 복구 작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2017년에 출시된 전북 투어 패스가 그동안 판매량은 크게 늘었지만 일일권이 전체 95%여서 전북의 관광지가 이른바 스쳐가는 상품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전북 투어 패스의 누적 판매량은 52만 매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일권과 3일권이 0.5%에 불과했고 나머지 95%는 일일권 상품이었습니다. 일일권 상품은 숙박으로 연결되지 못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는 만큼 2일권 이상의 관광 상품 판촉 활동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신도시민 에코시티에 중학교 한 곳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이 교육부의 반대로 또 보류됐습니다. 30분 넘게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동주택 1,600세대가 분양된 에코시티에 처음 생기는 중학교입니다. 한 학년이 11급인데 입학 수요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에코시티에 살더라도 20%가량의 학생들이 에코시티 밖 중학교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통학 시간이 걸어서 30-40분씩 걸리면서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들은 걱정입니다. 멀리 있는 중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아침마다 걸어가면 또 위험하고 부모님 차 타고 가기에는 또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되고 있어요. 전북교육청은 이 때문에 에코시티의 중학교 한 곳에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교 목표는 오는 2022년. 문제는 교육부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최소 공동주택 6,000세대당 중학교 한 곳 신설이라는 기준에 따라 1,600세대가량인 에코시티에 중학교 2곳 신설은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교육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이 3번째로 요청한 신설계획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개교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학교부터는 그 학군제이기 때문에 학군 내에서 재배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학생 수입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에 다시 교육부에 신설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를 설득할 여건 변화가 없어 교육부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내립니다. 교육부와 한국창학재단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2.2%에서 2%로 내리고 취업 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 기준을
2,080만 원에서 2,174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고 한국창학재단 전북센터는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8년 발행 이후 10%를 유지해온 군산산업 상품권 할인율을 이달부터 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할인율 10%를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 오는 8일 발행되는 상품권부터 할인율을 2%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을 3천억 원가량 발행할 계획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전북 대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고 공공의료대법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선 정치권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인 7조 6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2020년 전북 대도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창출,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와 폐기물 같은 환경 개선 등 올 한 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10가지 핵심 프로젝트도 내놨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체계적인 정책 실현을 이루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구도를 익산과 전주에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2만 대를 조기 폐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고 법안 통과가 무산돼 제동이 걸린 공공의료대학원 문제 역시 정치권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지만 4월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좋은 정치 구도가 있을 때 더 큰 희망을 갖고 가지 않을까. 송 지사는 좋은 정책이 실현되려면 좋은 정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통합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창당 준비 상임운영위에서 실용적 개혁 정치를 지향하면 손학규 대표든 정동영 대표든 안철수 전 대표든 누구와도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도 지난 4일 SNS에 바른미래당 일부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 무조건 통합해 민주당과 경쟁할 때 분열된 보수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의 김종배 최고위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이대로는 어렵다며 중간지대에 있는 세력들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호남연대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주울 선거구 이덕춘 예비 후보는 법조 3정을 배출한 상징성을 활용해 전라북도에 대법원을 이전하도록 하고 대한방직터는 공적개발 방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최형재 예비 후보는 전주시 상림동에 있는 국정원 전북지부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황방산과 천잠산에 생태통로를 건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경 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가 전북 출신 주요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전라북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새해에도 고향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전북 인상은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과 조정남 신지식장학회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5살 A씨는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완주군 소양면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의 학대를 참아오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린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가량으로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과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은 8도, 군산 7도, 장수 4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대부분 16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